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 강혜신입니다. 네, 저는 오늘의 미국을 담당하고 있는 강혜신이라고 하고요. 매주 한 주일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 투표 결과가 나오는 그때까지 미국 대선을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미국 대선에 대해서는 오늘 만약에 이 방송을 여러분들께서 카말라 해리스 미국의 대통령 후보의 후보 수락 연설을 들으신 뒤에 그 이후에 들으시는 분, 듣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그 직전 아직은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수락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차가 아주 애매하긴 한데요. 그렇다고 특별히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수락 연설을 하고 난 뒤에도 풀어야지 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거든요. 딜레마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점을 맨 앞에 전해드리고 이번 주에 제일 중요했었던 것은 나흘 내내 이제 전당대회가 열렸기 때문에 그 전당대회의 여러 분위기, 부통령 후보는 이미 수락 연설을 했고 그리고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하는 날 아마도 이 방송을 어느 나라에서 보고 계시든지 11월 5일 이후에는 여러분들께서 코리안 아메리칸 최초의 연방 상원 의원 탄생 이런 뉴스를 접하시게 될 겁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도 전당대회에서 연설했고요. 미국 정치인들이 수백 명이 있는데 그 전당대회 동안 연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여론과 판세를 전해드려야지 될 텐데 아주 독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특하다는 표현은 좀 맞지 않은데 특이한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는 케네디 가문의 사람이지만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면서 후보 사퇴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이것도 이제 지금 시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이제 한 24시간 정도 있으면은 이것도 완전히 결론이 날 텐데요. 그로 인해서 변수가 생기는가. 제가 한국에서 보도하는 거 보니까 트럼프 후보에게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보도하는 매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결론은 나중에 나와 봐야지 알겠죠. 그리고 한 번은 정리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짧게나마. 왜냐하면 이것이 새로운 47대 미국 대통령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조 바이든 현재 대통령이 말하자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스스로 조사를 읽은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아니 왜 카멜라 해리스 트럼프 후보와 연결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로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넘버원 모기지 이용자 회사 이용자 나라 유럽에서 왔습니다. 유럽 관광은 미래관광 공동후원입니다. 한 주일 전과 비교를 하자면 아직까지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어떤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해졌습니다. 당선권에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에서 정치인들이요, 줄을 선다 할 때는 인라인, 한국에서도 줄 서잖아요. 인라인 하는 것은 주로 공화당입니다. 후보들과. 그리고 사랑에 빠진다, falling in love 하는 당은 주로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해리스 후보 쪽으로 쫙 줄을 섰습니다. 민주당에서 전체적으로 줄선, 인라인 한 것뿐만이 아니라 in love 이 두 가지를 민주당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해리스 후보의 위치가 여론으로도 그렇고 당내의 여러 분위기가 아직도 굉장히 좋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해리스 후보가 후보 수락 연설까지 다 끝나면서 겪게 될 일을 이코노미스트가 아주 길게 정리를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좀 짧게 어떤 그 스냅샷 같은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점들이 당분간 미국 그 정치 뉴스에서 많이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후보는 후보가 됐지만 본인이 이룬 일이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많아서 스스로 고별사까지 하고 완전히 이제 빠졌습니다. 물론 누구보다도 강한
해리스의 자원봉사자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죠. 그리고 또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도 많이 도와주고 있죠. 지난 몇 주일 동안. 이제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바이든이 빠지고 해리스와 비교할 때 19살이니까 차이니까는요. 그런 남자가 아주 사소한 모욕 같은 것을 하고 어두운 집착 같은 것. 그래서 유권자들을 점점 몰아내고 있습니다. 본인 옆에서.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가 운이 좋은 거죠. 아직도. 그렇지만 본인이 스스로 예비선거도 거치지 않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수락 연설 다 끝나고 나서부터는 지금까지는 뭐 인생에 관한 게 전부였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전당대회에서 막 그 이민자의 딸로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들을 강조를 하던데 사람들은 그렇지 맥도널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엄마는 인도계 아빠는 자마이카계 두 사람 다 엄청난 학자였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85살 되셨는데 해리스 후보와 가깝지는 않은 것 같고 뭐 이 정도 알면서 남편도 얘기를 했지 뭐 첫 번째 데이트가 어떻게 됐다 그 소프트한 면 등등 정치 이력도 그 포지션 자체는 압니다. 검사부에서 검사에서 검찰총장 주의 법무장관격인요. 연방상원의원, 부통령. 이건 알지만 또 특히 부통령이라는 직책이 워낙에 대통령 그냥 서포트만 하고 유난히 더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에게 큰 역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이든이 물러난 그 자리에서 후보가 되면서 해리스가 국민에게 보여준 것은 그냥 성격, personality 이게 유리했죠. 트럼프 후보의 막 그 거친 것들을 이젠 사람들이 실증내기 시작했으니까 정책을 딱 가지고 가면 오히려 막 골치 아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간상으로도 이런 것을 마련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정치적으로는 해리스가 누군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걸 이제 분명하게 알려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도 지금까지 안 하고 있고 정치 그 플랫폼의 대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어받은 거고 뭐 최근에 여러 얘기를 하긴 했어요. 뭐 가격 폭리를 내가 막겠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신념이라기보다는 워낙에 물가가 비싸니까 유권자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제 이런 안을 내놓았다. 유권자 달래기용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여러 검사부터 뭐 부통령까지 거쳐올 때 약간 같은 이슈에서 이렇게 다른 입장을 취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실용주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서 미국 정치에서도 실용주의는 덕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한 원칙이 부족하고 실용주의가 있을 때는 이건 굉장히 우유부단하게 보일 수가 있죠. 국내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국제적인 이슈에서도 이거 믿을만한가? 사람들이 생각을 할 텐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해리스 후보는 지금까지 국민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보여달라고 하는 게 사치스러운 것일 수 있죠. 민주당으로서 볼 때는. 민주당으로서는 무조건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많은 무당파 그냥 유권자들도 일단 트럼프는 안 되는 것 같다. 트럼프를 이기고 봐야지 돼. 바이든이 전에 4년 전에 그랬었고요. 그게 우선일 것처럼 보이는 것은 되지만 그리고 그런 인물을 누구를 일단은 무조건 이겨야지 돼 하는 그런 어떤 목적에 따라서 가는 일을 할 때는 좀 교활함 같은 것도 허용이 어느 정도는 되기도 하죠. 그런 인물인 거예요. 트럼프를 무조건 이겨야지 돼 할 때는 교활함 몇 스푼 정도 넣어도 돼 하는 그런데 그렇게 이기기 위해서도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부터 9월 10일 트럼프와의 토론 때까지 뭔가가 나와야지. 아니면 트럼프라는 이제는 노련한 정치인이 됐잖아요. 그 사람이 토론에서 뭐 국제정책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국경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뭔가 중국과 대학이 당신은 약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신 국내 이슈에 대해서도 급진적인 사회주의자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이미지만 가지고 이민자의 딸이고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지난주보다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선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될 때는 당선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는 선거운동을 잘한 것과
통치와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부터 해리스 후보는 국민들에게 통치 능력을 보여줘야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 예를 들면 뭐 낙태 정책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법인 세금 정책 정도는 내놨습니다. 미국의 법인 세금이 지금은 28%인데 21%인데 28%까지 올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는 이걸 이제 영구적으로 21%, 그것도 15%로 내려서 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법인세를 내려놓은 것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에 35%였습니다. 트럼프 이전에. 그걸 21%까지 내렸거든요. 이걸 영구히 가져가기 전에 6%포인트를 더 내려서 15%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카멜라 해리스는 지금의 21%를 28%까지는 하겠다. 이 정도만 뚜렷한 것인데 앞으로 점점 뚜렷한 것을 내놔야지만 이제 70여일 남은 그 기간 동안 국민이 더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해리스에게 투표해도 되겠어 하고 마음을 굳힐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조금 말씀드리면, 전당대회는 늘 한국도 며칠 전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끝났잖아요. 이재명 대표 다시 대표가 됐고요. 근데 미국의 전당대회 엄청 재밌는 쇼입니다. 온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인 대의원들이 와서 뭐 투표도 하고 공연도 하고 뭐 연예인들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그리고 팀 월즈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굉장히 서민스러운 사람이, 가족들도 서민스럽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보여줬거든요. 본인이 누구이고, 해리스 후보가 누구이고 대강, 그리고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와 어떻게 다를 것인지, 나는 지금까지 선생님에서 풋볼 코치에서 연방 하원 의원, 주지사를 하면서 무엇을 잘했는가, 못했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무엇을 잘했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가족의 약점도 드러냈죠. 아드님이 아프거든요. 그런 것들, 근데 그런 약점이 더 오히려 큰 장점이 돼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네 하는 것이 이제 보여줬다는, 그리고 새로운 챕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풋볼 코치답게 멋지게 잘 설명을 해서 이 사람은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1, 2, 4흘째 전부 그 공화당보다 잘 나왔습니다. 시청률이. 이거는 트럼프 후보로서는 화나는 일이에요. 쇼의 천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본인을. 그런데 트럼프의 쇼보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훨씬 지금 잘 나왔고, 그리고 걱정했었던 친팔레스타인 시위 같은 것도 그저 그냥 적절하게 마무리가 됐고 합니다. 그리고는 앤디 김 연설, 말씀드린 대로 앤디 김이라는 하원 의원이 이제 의사당 폭동 사건 때 그때 바로 하원 의원으로 돼서 휴지 줍고 유명해져서 이제 연방 상원까지 바라보는 사람이죠. 버락 오바마 부부의 그 찬란한 연설, 엄청나게 힘있고 찬란한 그런 연설, 날마다 2천만 명 이상이 봤으니까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트럼프 후보의 이런 움직임으로 해리스와의 아주 그 빡빡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정책에 집중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트럼프는 그걸 버리지 못할까?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알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 샤피로라는 펜실베니아의 주지사가 트럼프 후보를 이제 전당대회에서 그 사람뿐이 아니지만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미셸 오바마, 오프라 윈프리 다 비난했습니다. 앤디 김 의원까지. 그랬는데도 그러자 막 이제 소셜미디어에 쓰는 거예요. 공화당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안 본다, 민주당 거 왜 보냐 하면서 쓰는 거죠. 저 사람 연설 엄청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연설 너무 못한다. 그리고 내가 말이야,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보다, 유대인 주지사보다 이스라엘에 훨씬 많은 걸 해줬어. 저 사람은 해준 게 없어. 앞으로도 안 할 거야. 이런 말을 한다던가. 오바마 봤냐고, 전당대회에서. 아니, 자기 대통령을 향해서 총을 쏘고 이런 사람이 어딨어? 미셸 오바마도 비난하는 거예요. 이틀 전에는 칭찬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그러면 이제 공화당에서는 왜 민주당이 트럼프를 공격하는 건 되고
트럼프가 민주당을 공격하는 건 안 되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게요, 공격의 내용과 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는 이제 거짓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관세를 뭐 얼만큼을 받겠다. 그거 다 그 나라에서 내는 거다. No. 결국은 이제 미국 소비자가 내는 거고요. 해리스가 공산주의자다. 팀 월즈는 중국의 미국 현지 스파이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나를 지지해서 내가 억셉트한다, 받아들인다, 다 아니거든요.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별명 붙이고 이 별명 심지어 내가 해리스보다 잘생겼다, 사진을 찍다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시사주간지 타임에서 잘 그리는 아티스트를 고용을 해서 카멜라 해리스를 소피아 로렌 만큼 무슨 뭐 엘리자베스 테일러보다도 더 아름답게 그렸다? 아예 아니던데요. 사진이 더 저는 더 카멜라 해리스 실물에 가까운 것 같은데, 이런 오바마의 표현에 따르면 오래된 촌스러운 전술을 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점잖은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도 어제도 보니까 유세하는 유세장에서 물어봅니다. 그 관중들에게. 아니, 내 자문들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내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나의 스타일로 갈까요? 하면 나의 스타일로 가라는 거예요. 이 관중을 의식을 하기 때문에 그걸 아직 못 버리는 것 같거든요. 심지어 본인이 must win, 꼭 이겨야지 되는 조지아라는 주에 가서도 열심히 그 주지사를 비난하잖아요. 그 주지사가 현대를 유치해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고 지금 적어도 65%에서 63% 정도 지지율을 받고 있는 그 주지사를 지난번에 선거하고 나서 표를 찾아내. 바이든이 이겼잖아요. 조지아에서. 뭐 만 몇천 표 찾아내. 했는데 우리는 깔끔하게 개표를 했습니다. 손개표도 했어요. 부정선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본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조지아주의 유권자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좋아하는 주지사인데, 그래서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이라는 그쪽의 신문의 컬럼리스트도 이 모든 것들을, 바이든에 대해서 이길 것 같았던 모든 것들을 10주일 만에 다 잃어버리는 방법. 아니, 홈그라운드에 가서 인기 있는 홈팀을 비난하면은 그게 맞는 정책이냐. 지금 트럼프 후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런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쉽게, 그렇다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카멜라 해리스에게 투표하진 않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스스로 장애물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장애물을 계속 쳐요, 트럼프 후보가. 그러면 카멜라 해리스도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그리고 젊고 하니까 젊은이들이나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카멜라 해리스 쪽으로 또 찍을 수도 있죠. 지금 스윙 스테이트로 구분이 되거든요, 이 조지아주가.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경제, 국경, 범죄에만 집중한다면 승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아주 조금 높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후보자도 자꾸만, 이 후보도 좀 자꾸 안정적이지 않고 변화가 심하고, 관중들, 그 군중들의 피드백에 너무 의식하다 보면, 인기 있어야 되니까, 엔터테이너니까, 인기인이니까, 트럼프 쇼를 원하니까, 저 사람들이 정책 듣기를 원해서 그곳에 가는 게 아니니까. 이게 참 트럼프로서는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여론과 판세를 말씀드리면, 여론과 판세는 지금 쭉 말씀드렸어요. 해리스가 조금 괜찮다? 경합주에서도 변수가 생겼잖아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는 케네디 가문의, 아니 아버지가 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에 이어서 나가서 법무장관 로버트 케네디가 그랬던 가문에서 음모론자 이런 음모론자가 없습니다. 그런 케네디 그 아들이 나와서 민주당에서 너 뭐 하는 거야 하니까 무소속으로 나와서 열심히 일하다가, 열심히 후보 유세를 하다가 돈이 너무 많이 이제 없어요. 더 이상 돈을 안 줘요. 지지율이 지난해 11월 달에 뭐 한 16%에서 지금 4%밖에 안 되거든요. 자꾸 빚지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만두면서 딜을 하는 거죠. 카멜라 해리스가 안 만나줬고, 트럼프는 한번 지난번에 통화했고, 이번에 다시 아마 서로 몇 주일 전부터 접촉을 했는가 봅니다. 장관 자리를 준다. 아마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기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백신 음모론 이런 거에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유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칼 로브라는 공화당의 그런 전략가도 트럼프에게 유리하다. 특히 애리조나와 이런 조지아주에서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뭐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 월스트리트저널도 트럼프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였을 때는 바이든이 너무 나이도 많고 불안하고 싫으니까 그냥 또 사람들이 잘 몰라요. 케네디 가문하니까 저 사람이 음모론이다. 무슨 새끼곰을, 죽은 새끼곰을 뭐 자전거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뭐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 버린다. 이런 거 몰라요. 그냥 케네디 가문이니까 케네디 이것만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이든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 케네디를 지지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이 나갔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돌아왔습니다. 공화당에서도 트럼프가 싫어 이런 사람들이 케네디에게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할 때 트럼프가 싫어서 케네디에게 갔던 사람이 케네디가 트럼프 쪽으로 오니까 트럼프를 좋아할 거야? 트럼프에게 투표를 할 거야? 이렇게 계산들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트럼프가 싫어서 케네디한테 갔는데 그 케네디가 트럼프한테 왔다고 트럼프를 찍어? 그리고 알 수가 없고, 그리고 4%라는 지지율이 너무 작기 때문에, 작아도 이제 격차가 작은 선거에서는 이게 뭔가가 될 수도 있겠죠. 아직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실은 제3당의 후보들의 역할 같은 것을 굉장히 좀 과대평가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모르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민주당은 일단 집 나간 유권자들을 챙겨서 들어왔어요. 이렇게. 케네디 쪽으로 갔던 사람을. 그런데 공화당은 지금 케네디 쪽으로 간 사람을 케네디가 들어온다고 같이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가? 이건 아직까지 여론조사 같은 거 안 해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두 사람이 발표하기 전이기 때문에 모르니까 알 수 없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첫날 본인을 위한 조사를 본인이 했어요. 실제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본인의 업적을 얘기한 게 카밀라 해리스, 팀 월즈, 이 팀을 지지한 것보다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물러나 줬다고 땡큐 조, we love 조 이런 것을 열심히 했죠. 바이든 대통령은 참 이렇게 보면 29살 때 연방 상원 의원이 될 때부터 공화당에는 져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민주당에 져요. 뭐 몇 번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도 졌고, 이번에도 아마 트럼프에게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지난번 선거에서 상대가 트럼프가 아니었으면 졌을지도 모릅니다. 버니 샌더스라는 후보에게 예비선거에서. 트럼프이기 때문에 트럼프에는 온건한 바이든이 적당하다 해서 바이든이 후보가 됐고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민주당에서 패배하고 많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은 몇 주일 전에 안 물러설 때 사람들이 엄청 원망했어요. 그러다 지금은 약간 측은지심 쪽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선거에서 해리스가 이겨야지 바이든도 야, 참 잘했어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해리스가 지고 나면 거봐, 좀 빨리 물러나지. 아니면 아예 후보로 재선에 나오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해리스, 트럼프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바이든의 레가시까지 함께 가져가는 거다. 해리스가 이기면 변혁적인 리더다. 아주 우아한 리더였어. 마지막에 그 권력을 그렇게 양보하다니 하는 거고, 그렇다는 거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9월 10일 날 두 사람의 토론이 가장 중요하고요.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약 70여 일입니다. 2022년이 아니라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넘버원 모기지 융자 회사 융자나라 유럽에서 왔습니다. 유럽 관광은 미래관광 공동폰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